2022-18만 4,528개의 포인트는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 의사 표시가 도달했고, 변론 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상계에 대한 실질 판단이 확정됐다면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별소에서 2015년 12월 10일과 2017년 11월 20일 두 차례 소송상 상계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2016년 6월 8일 추신금 소송을 제기했고, 이 추신금 소송은 2019년 6월 2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을 거쳐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별소 항소심에서 상계를 받아들인다는 실질 판단이 2021년 12월 15일경 나왔고 2022년 5월 3일경 확정됩니다. 그 후 원고는 추신금 소송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해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쟁점은 별소에서 상계 의사 표시가 변론 종결 전에 이미 도달했더라도 변론 종결 후에 별소법원이 상계를 받아들이는 실질 판단을 해서 그 효과가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집행권원의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로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상계 의사 표시가 변론 종결 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 판단이 변론 종결 후 발생했다면 적법한 청구 이유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송상 상계는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일단 상계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법원이 상계에 관한 실질 판단을 해줘야 확정됩니다. 그리고 실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나면 그 효과는 소멸한다고 봅니다. 둘째, 그래서 실질 판단 전까지는 상계 효과가 유동적입니다. 즉, 도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있어야 굳어진다는 구조죠. 셋째,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송 외에서 하는 상계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채권에 대해 실질 판단이 있어야 기판형 문제가 본격화되고, 방어 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도 가능하다는 점 같은 것들입니다. 넷째, 이런 유동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집행권원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상계를 받아들이는 실질 판단이 이루어져 그 유동적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판단이 집행권원의 기판력에 저촉 등 특별한 사정만 없으면 변론 종결 후 사유로 보아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별소에서 상계를 받아들인 실질 판단이 2019년 6월 26일 집행권원 변론 종결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판단이 집행권원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니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 있어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판례는 소송상 상계는 도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 판단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 종결 후에 상계 인용 판단이 확정되어 유동성이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정리한 사건입니다. 끝. 오늘도 열공하세 용나리.